집에 머무는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장실은 세균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문제는 단순히 세균이 많은 곳에 그치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여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에서 무심코 사용했다가 나도 모르게 병을 일으키는 요소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샤워기입니다. 어느 한 50대 남성이 기침이 점차 심해지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 폐암이 아닌지 걱정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폐암은 아니었고 항균 폐질환이라는 생소한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최근 비결액 항산균 폐질환이라는 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욕실에서 사용하는 샤워기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샤워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물때가 끼게 되고 이로 인해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특히 비결액 항산균이라는 세균은 온수를 사용할 때 수증기와 함께 퍼져 기관지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은 정수 처리장에서 염소 소독을 거치지만 샤워기에 존재하는 비결액균은 염소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결액 항산균에 감염되면 기침, 가래, 객혈, 발열과 함께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폐 속에 염증을 일으켜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 병은 치료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길고 재발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가볍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분들,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한번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꼭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결액 항산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기 졸과 헤드를 분리한 후 대야에 식초와 물을 1:1로 섞어서 하루 정도 불어놓는 것이 좋으며 샤워기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샴푸입니다. 보통 샴푸를 거의 다 사용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닥에 조금 남은 샴푸가 아까워서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넣고 사용하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녹농균이 번식하여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과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번식하기 좋은 세균으로 초록색 구름을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균에 감염되면 오한과 고열을 동반한 관절통,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폐혈증을 비롯해 피부에 닿으면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샴푸뿐만 아니라 주방세제나 바디워시 등 모든 세제의 희기에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에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용기 내부를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칫솔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되는 칫솔은 사람의 입안을 닦아줍니다. 칫솔은 매일 물로 세척하고 치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칫솔 안에 숨어 있는 세균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은 화장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을 흡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그냥 방치할 경우 더러워지고 세균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의 화장실은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칫솔은 화장실에 위치하여 변기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균들이 칫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거 병원 감염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변기를 사용한 후 물을 내리면서 배설물 입자가 변기 시트로부터 약 25cm 높이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환풍기나 창문을 통해 공기가 순환된다면 배설물은 화장실 곳곳으로 퍼져서 칫솔 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칫솔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뮤탄스균 등 700여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일반 가정집의 칫솔모에서 일제 곱밀리미터당 평균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세균들이 입으로 들어가면 입안의 말초 혈관을 타고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칫솔을 욕실 안에 보관하는 대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에 칫솔을 30초 이상 담그거나 베이킹소다를 넣은 따뜻한 물에 칫솔을 10분 동안 깨끗이 씻어 잘 건조시키면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는 생활용품 위생 상태를 조사한 영국 에스턴 대학교 미생물학 연구팀에 따르면 변기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라지오넬라균 등의 세균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피부질환, 호흡곤란, 오한, 전신 피로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장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꼭지는 철저한 청소나 교체가 필요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칫솔을 사용하여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틈새 부분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약입니다. 치약은 입을 통해 직접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치약에 함유된 성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벤이 있는데 이 성분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제품이나 화장품의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유방암이나 생식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클로산이 있는데 이 성분은 향균 효과가 있어 치은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지만 과다 섭취 시 유방암, 불임,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간섭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해외 제품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뜨거운 물입니다. 샤워나 반신욕 등을 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물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뜨거운 물에 감으면 두피가 자극을 받아 손상되고 유수분 균형이 깨져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뿌리와 모낭은 물에 젖으면 평소보다 약해지는데 물이 뜨거울수록 두피가 민감해져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코임바타르대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한 여성들의 모발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연구에서도 뜨거운 물에 의해 모낭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부 역시 두피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씻을 때 가장 적절한 온도는 약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며 손목으로 물을 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적당한 온도라고 합니다. 피부 건강과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무심코 사용했다가 나도 모르게 병을 일으키는 요소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